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억 보증을 서고 그냥 500억을 물어줄 판이라면 이거 눈이 튀어나올 일이고, 결국 금융권에서 이런 보증을 선 게 화근이 된 건데, 수수료 2%를 사업비에서 떼는 고수익 사업이죠. 그냥 건설 경기 호황일 때는 거의 황금어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완전히 역풍이 불면서 건설 경기 넘어가고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던 건이 부실로 돌아오니 이건 거의 완전히 엄청난 위험 요소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건설사의 책임 준공을 약정한 신탁사들이 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름 아닌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 요즘 가장 부동산의 위기에 키워드로 지목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보증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거 사업이 고사 위기에 몰리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 돈을 넣었던 대주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쩐주들이 보증을 섰던 신탁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이런 소송 처음이죠. 그리고 이런 사업장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탱이에서 터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죠. 책임 준공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부동산 PF에서 아주 중요한 파이인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 아파트 준공이 안 되거나 분양을 해도 아파트가 팔려나가지 않아서 건설사가 위기를 겪는다는 것으로 아는 그 이면의 기저에는 바로 책임 준공 보증이라는 주로 금융권 신탁사들이 뛰어들어서 수수료를 확보했던 사업이죠. 이번에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곳, 바로 인천에서 터지네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공사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작년 말 물류센터가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요즘 건설 현장, 원자재비, 인건비 급등으로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책임 준공이 무색할 정도로 공사 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니까 대주단이 열이 바짝 받아서 가뜩이나 불안한데 이참에 책임 준공 보증을 선 신탁사를 대상으로 원리금 다 갚고 준공과 분양을 마무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상은 신한자산 신탁인데 책임 준공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해명도 내놓기도 했어요. 원래 책임 준공의 중심에는 신탁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지식정보센터, 물류센터 중심으로 전국의 천여 곳이 중소 건설사들이 도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가 되니까 기존 PF 대출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본격화돼 버리면 상당한 금액을 배상을 해야 하고 금융사 모 그룹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10여 개 공사 현장이 더 있어서 책임 준공 의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의 대출 규모만 7천억에서 8천억 수준입니다.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지뢰밭이라 볼 수 있고 게다가 그냥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을 착착 순리대로 해나가며 문제가 없으련만 지금 중위권 건설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서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여 곳, 금융권 신탁사별로 KB부동산이 180개, 신한신탁 167개, 무궁화신탁이 139개, 하나신탁 119개 등등등 주로 시중은행을 모 그룹으로 둔 신탁사들이 많이 걸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준공 신탁 수탁액,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2020년까지만 해도 8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9월까지 거의 17조까지 불어난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난 이유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신탁사가 사업 비용의 2% 수수료를 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실의 위험을 알리는 자금들이 죄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곳들이 많다는 것도 중소건설사 도산, 신탁사 책임 준공 불이행, 결국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산불처럼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초 100억으로 시작된 공사비가 이런 바람잘 날 없는 부실 논란으로 500억까지 불어나는 눈덩이 부실로 아마 부동산 PF 영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다크호스 같은 폭탄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동산 호황기 때나 중소건설사들이 의지할 데 없는 이 자금 백업을 신탁사가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주면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배수로 역할을 해준 건데
자금이 뭐 옆으로 새지 않고 잘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물줄기 역할을 톡톡히 했단 얘기죠. 그러니 윈윈 할 수 있는, 특히 신탁사는 그냥 중소건설사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고, 얼마나 뭐 건설붐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특히 요즘 뭐 물류센터는 규모가 어마무시, 보통 택배 물류센터 부지와 건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택배 회사들이 명운을 걸고 뛰어드는지, 그냥 족족 보증을 내주면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해당이 됐죠. 그러니 신탁사들이 대거 뛰어들었던 거고, 부동산 시장 자체는 거의 이런 배가 되는 시너지를 가지고 신탁, 책임준공형 사업은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부동산 거품이 깔아앉으면서 엄청난 타격이라는 역풍이 불어온 거죠. 아무튼 시중은행을 모체로 하고 있는 신탁사들의 위기가 앞으로 터져나올 부동산 PF의 총체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그대로 신탁사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을 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신탁사 14곳의 영업 순자본 비율이 전년 대비 150% 이상 추락을 했고, 순이익 총합은 지난해보다 61%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드릴로 뚫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신탁도 차입 한도를 3,400억으로 늘리고, 대신 자산 신탁도 단기 차입금을 700억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조건 요즘 뭐 건전성의 기준 충당금 아닙니까? 얼마나 현금 탄환로 남한산성을 쌓았느냐가 문제인데, 상황이 이렇게 뭐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내 부동산은 자체 리스크 때문에 골머리를 이렇게 앓고 있는데 거의 뭐 머리에 흰띠 두르고 알아눕게 생겼어. 근데 미국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파월이 매파에서 비둘기로 변했다는 이상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페드는 금리를 5회 연속 동결을 하는데 도장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여전히 5.5% 금리 선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파월이 물가가 2달째 올랐지만 점진적 하락 추세는 안 바뀔 것이다 라는 말에 고무가 돼서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가 얼마나 짜릿할 건가. 본인의 말 한마디 증시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불을 뿜고 있는 용가리 수준이라 증시는 뭐 계속해서 살려둬야 하고 금리는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둘기적인 온화한 날개짓 같은 발언이 나올 수밖에. 이런 이유로 국내 코스피는 2700선까지 날아올랐습니다. 거의 뭐 2500에서 600선에 갇혀있던 빠삐용의 투옥과 같았던 강금 생활이 그렇게 박스권 안에서 종말을 맞을 것 같았었는데, 그냥 파월이 손가락 튕기기를 한번 해주니까 국내 증시까지도 2700선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점도표 공개를 통해서 미국 연준이 올해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건데, 연말 4.6%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도표는 그냥 점도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팅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파월이 말한 대로 물가 2% 여정은 여전히 꾸불텅꾸불텅 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는 파월을 자꾸 비둘기로 보려 하지? 비둘기가 숨긴 매의 발톱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금리 궤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역시 지금은 파월의 전략이 미국 증시를 살려보려는 키워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 거고, 1년간 뭐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점도표 들먹이면서 금리 인하를 예고했었지만 여전히 금리는 동결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코스피가 살짝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환호일 뿐이고, 여전히 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되죠. 미국 S&P 500이 코스피를 어제 견인을 했던 분위기. 미국은 뭐 워낙에 주가 빌드업이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인 종목부터 뭐 캐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불장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 코스피는 여전히 불투명해. 그러니 살짝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취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다시 그냥 2500선 박스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고,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깊은 골짜기 만들고 있잖아요.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닥 저평가된 종목을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경제 지표가 그리 녹록치 않아서, 그리고 핀셋 조명을 비춰서 선샤인 샛별 스타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와중에도 미국 국채는 서서히 다시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이것 봐, 늘 포인트를 찝어줬잖아요. 연준이 비둘기로 위장, 매파의 발톱을 숨기면 반작용으로 폴리스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삐뽀 긴급 출동은 자동적으로 연계가 된다고. 굳이 미국 연준이 나설 이유가 없어.
국채 금리가 알아서 움직여주면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한없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 연준이 시장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금리 유지하면서 증시를 살리는 제3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초반에 우리는 국내 PF 신탁사 보증에 얽힌 흑역사가 될 수 있는 위기를, 이건 뭐 거의 뒤통수 까는 일과 똑같죠. 이런 PF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냥 시중은행을 모체로 한 신탁사들이 수익이라는 드릴을 뚫었어. 이 와중에 미국 점도표가 3회 금리 인하를 예고한들 한국은행이 7월에 단박에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일본도 뭐 지금 비상에 걸려서 물가 상승분에 반대로 움직였던 마이너스 금리 접었습니다. 8년 만에 금리 올렸는데 지금 엔화가 상당 부분 피해를 받고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예상이 약간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7월쯤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일본과 미국 금리 차를 상당히 의식을 해서인데 엔화가 달러와 붙어서 이렇게 자꾸 깨지는 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지. 아마 특단의 조치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2% 격차가,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걸. 올해도 이렇게 점도표까지 공개하면서 유화적인 스탠스 취한 것 작년에도 똑같았어. 작년에는 뭐 거의 점도표상 5회 이상의 금리 인하도 예고를 했었는데 이거 다 까먹었거든. 아예 그냥 개무시할 정도로 잊혀지고 있었던 건데 올해도 전원일기 무한 재방송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내 집값 수준은 일주일 서울 거래를 찍어봐도 할리우드시티가 38평이 고점 대비 8억이나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32% 하락 수준, 고점 25억 대비 17억에 거래가 된 걸로 3월 16일에 떴네요. 헬리오는 정말 오락가락하는 시세가 많은데 본격 한방향 하락세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 쪽 집값 심상치 않죠. 전세 매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서 여기는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 아르테온 고점 대비 5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암사동 쪽, 강일동 쪽도 하락세 4억 이상 이어가고 있고요. 송파구 6주 연속 올랐다 하지만 하락거래도 반대적으로 4억 이상 떨어지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매물 적체 현상 좀처럼 82,000건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않죠. 그냥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매물이 서로 간에 따닥따닥 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붙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더 이상 매물 걷어들일 생각 없다는 거고, 이 국내 부동산 현안이 시급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질 가능성도 있어서 매물은 가격 수위를 보면서 대기 타고 있다가 쏟아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 집값 추이는 더욱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서 낙폭이 상당히 진폭의 간격을 넓혀서 나올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신탁사 책임준공 위기는 부동산 PF의 새로운 위기로 전면에 등장해서 연쇄적인 파괴력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거라 금리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부동산은 상당히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집값은 당연히 쭉 빠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터지네요. 인천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파괴력은 상당해 보입니다. 금리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국내 부동산은 그만큼 자체 리스크를 잔뜩 껴안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 높고 집값은 골든타임 잡을 수 있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